자, 제목 보세요. 꼭 스타로 만들어달라. 꼭 뭐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얘기인가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스타가 아니고요. 악명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 것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예상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허.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부탁드린다. 이 사람을 정말 스타로 만들어서 이 사람도 조마조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러네요.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라는 취지인데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목포 항으로 찍으면 돼요? 목포 북한으로 주면 돼요, 북한. 북한? 네. 똑같아요, 필수는. 아니, 저도 동생에서 법인을 한 5개를 했거든요. 아, 택시요? 네. 아, 어디에서 했어요? 동기태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기사님과 승객분의 그냥 평범한 대화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웠고요. 택시 기사님도 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중년 남성을 태운 한 60대 택시 기사님의 사연인 건데요. 어허.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이렇게 중년 남성을 태웁니다. 네.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허. 꽤 먼 거리죠. 그러네요. 하지만 승객의 요구대로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와. 그리고 무사히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어허. 그런데 네.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진 건데요. 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네, 택시 기사님과 승객 모두 차에서 내려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는데요. 네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누군가를 직접 찾으러 나서는 건지 승객은 어디론가 또 걸어가기도 하는데 아하. 택시와 점점 멀어집니다. 아하. 그렇게 그러네요. 택시 좀 멀어지네요, 기사는요. 진짜네. 네, 승객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날이 캄캄하게 저물고요. 아하. 택시 기사님은 여전히 홀로 차 안에 남아서 승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허. 아니, 저 승객이었던 분이요. 안진용 기자님, 뭐 지인을 찾으러 간 건지 어디까지 걸어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승객 아직까지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초 이 승객 택시에 타면서는 내가 뱃사람이다. 내가 홍어잡이 배를 타는데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선장님이 돈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를 믿은 택시기사는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인근에 이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돈을 준다고 했던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어머나. 거죠. 그리고 이 승객 차에서 내려 그 지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서성이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승객을 끝까지 믿었던 택시기사는 이 추운 겨울날 날이 깜깜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홀로 승객을 기다렸지만 이 승객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진짜 억장 무너지는 진짜 사연이에요. 그런데 당시에요, 더 가슴 아픈 게요. 당시에 이 택시 기사님 앞서 그 블랙박스 영상 보면 그 승객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막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날씨 추우니까 걱정됐던 이 택시 기사님은 이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타요. 아, 타요. 추우니까. 그래도 나 빨리 지불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그래갖고. 아, 뭐 나오신다 했다며요. 그래도. 세상에, 저게 지금 아주 뻔뻔한 연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진문 교수님, 제가 지금 우라가 치밀어요, 진짜. 당연히 우라가 치밀죠. 저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저렇게 선하신 분이 세상에. 추울까봐 안 나오면 사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허. 의심도 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에. 보통 저렇게 해서 나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으면 뭔가 좀 의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택시기사님 보니까 전혀 의심도 안 해요. 아이고. 추울까봐 들어 앉아 있으라잖아요. 아이고, 기다리면 되지 세상에. 않냐고. 그런데 저런 분을 속여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 정말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왕복으로 560km. 어머나. 왕복 560km를 하루 종일 갔다 온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요, 당시 미터기를 안 켜고 갔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멀리 갈 때는
톨게이트비, 주유비 이런 거 생각해서 얼마에 갑시다. 근데 아마 35만 원을 약속하고 출발한 것 같아요. 아하. 출발 시간이 오후 1시 46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돌아온 시간이 밤 11시 반이에요. 어머나. 하루 온종일을 저렇게 고생해서 운행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 돈을 못 받고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문제는 저렇게 되니까 하루 이제 납입금이나 내야 되잖아요. 회사에. 산업금. 산업금을 내야 네. 되는데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 태우느라고 다른 일을 못 했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그것도 못 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리고요. 이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택시 기사님이 회사에 사표를 내셨어요. 왜요 또? 전날. 이유가 아. 뭐냐면 이분이 전에 이 다리 쪽에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고. 그게 좀 악화가 돼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대요. 아이고. 그 택시 운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리가 아파지니까. 아이고. 그래서 회사에도 미안하고 본인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서 진짜 심성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진짜. 선하신 그리고 분이에요. 운행을 했는데 그날 저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어머나.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사님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이 본인이 속은 걸 알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서 참 별의별 생각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신고를 경찰에 안 하셨대요. 한 번만 더 믿어보시겠다는 걸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도 없었어요. 사람도 그냥 순하게 생기고 그럴 사람 같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간 건데 이제 그 방송 나가고 그 사람이 본다면은 내가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이제 한 열흘 정도 기다려 봤다가 그때까지 이제 뭐 연락도 없고 그러면은 그때 하려고요. 그래서 나만 바보 된 거예요. 세상에 진짜로 아니 이렇게 선하신 분 왜 꼭 있잖아요. 최명규 원장님 선하신 분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일이 닥쳐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글쎄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피해의식의 반대로 사람을 굉장히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아하. 그런 다음에 또 이 그 나쁜 사람은 우리 택시기사님의 심리를 많이 이용했어요. 첫째, 본인도 택시기사를 했었다. 그럼부터 동질감을 갖다 이끌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마치 배를 타고 금세 나갈 것처럼 해서 사연을 만들어내서 속였고요. 그러나 우리 또 택시기사님이 열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끝에 얘기하세요. 나만 바보 된 거라고. 아유. 내가 바보 되었다는 거를 갖다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열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근데요. 이 피해 택시 기사의 아드님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아까 이제 이 글을 이제 만천에 알려서 이 나쁜 남성을 좀 앞서 부정적 의미의 스타 이 전국적으로 보도가 좀 돼서 좀 정신 차리고 좀 긴장하고 벌벌 떨게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잘 믿는 편이어서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리셨다. 꼭 잡아서 선처라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대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이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이게 택시 무임 승차는 무전 취식과 마찬가지로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령 고의적으로 이런 걸 했고 상습적이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처벌 수위가 약하고 비교적 소액의 벌금만 내는 선에서 그치다 보니까 택시비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받으려고 기사님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이 사람들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에서 돈 받아내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택시 운송조합 측에서 좀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그 신고나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도 입증 자료를 만드는데 좀 쉬울 것 같고 네. 기사님들이 개개인 대응하시는 것보다 단체 대응을 하면 비용도 좀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 아마 이 요금 안 내고 내뺐던 이 사람은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퀭긴 사람 다 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늦지 않았어요. 반성하고 다시 연락드리세요. 뭐 연락할 때를 모르겠으면 일단 뉴스파이터에 연락하세요. 진짜 저희가 이 피해 택시 기사님하고 연락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100배 사죄하고 요금 다 약속했던 요금 35만 원 다 물어드리고 100배 사죄하고 싹싹 빌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됐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안 그러면 진짜 경찰 신고해서 잡히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꼭 지금 반성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